자, 안녕하십니까.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이제 1차 심화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심화 강의 2차입니다.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처음 강의 때는 제가 이제 그 진도에 쫓겨가지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까지 좀 정리해가지고 2차는 좀 더, 같은 내용이라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넘어가고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신명 밑으로 지나가는 회차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좀 합격하기 쉽지가 않다. 산업기계 설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가 시험을 꾸준히 보시고 이렇게 높이 튀어오르는 회차, 이런 회차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고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138회인가 2월 달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1년, 2년 동안 좀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건설기계는 이제 전회차에 16명이 합격했으니까 몇 명이 합격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시험은 꾸준히 보시고 이렇게 10명에서 합격시킨 회차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138회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토크 컨버터 문제 나왔고 안전율과 결정 시 고려할 사항, 그다음 레이놀드 수, 그다음에 브레이튼 사이클, 그다음에 가스터빈의 냉각 효율에 미친 영향과 냉각 방지 설계 시 고려할 사항, 배관의 입구 손실 수도, 출구 손실 수도, 이거 이제 부차적 손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볼트 체결 방법, 그다음에 펌프의 진동 원인과 대책, 수도 없이 했죠, 이거. 그다음에 유압 제어 밸브 작동 원리, 그다음에 랭킨 사이클, 그다음에 송풍기 사워징, 용접 시 발생하는 잔류 응력, 감소시키기 방안 이런 것들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심 펌프의 공동 현상, 너트의 풀림 방지 종류, 그다음에 응력 집중, 그다음에 전기 터빈 최종단 날개에서 발생한 습분 침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수기 진공 펌프 역할과 운전 방식 및 특징, 진공 펌프 성능 저시 복수기 터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셔서 산업입니다. 산업. 그 다음에 기계 유전물의 SN 선도를 도식화하고 실제 설계 시 필요 수명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 대책. 공기기계를 팬, 송풍기, 압축기로 구분하여 각 종류를 두 개만 쓰고 종류별 특징과 적용 사례 설명.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눈에 익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시죠? 처음에 우리가 아무도 1차 하기 전에 했던 거하고. 답안지 봐보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25점짜리 서술형은 개요, 본론, 결론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25점짜리는 디자인을. 네, 여러분들 개요에 너무 그 의미를 잡지 말고 본론을 잘 써야 되죠. 이렇게 답안을 잘 작성하시고 서브노트 만들 때 수기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AI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막 5분도 안 돼서 출력해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수기를 꼭 좀 작성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는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적당한 그림도 잘 좀 그려주고 그다음에 쓰기 연습할 때 힘드니까 이제 볼펜 그립 같은 거 사서 잘 끼워서 이거 끼고 안 끼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쿠팡에 파는 실제 답안지 용지 사서 쓰기 연습할 때 문제만 써보고 또 답안 써보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나사 있죠, 나사. 나사 아까 그 볼트 체결
풀림 방지가 나왔던 것처럼 나사가 이제 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131교시 나왔죠? 볼트 너트 풀림 방지원이 풀림 방지 조치. 그 다음에 나사의 자립 상태와 효율은 여러분들이 꼭 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배관 프렌치 착용용 볼트 머리에 요 A2 70하고 A4 80 요거 하고 풀림 방지 이런 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배관 프렌치 착용용 볼트 머리에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 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A2 70은 이제 스테인레스 계열의 이제 어, 재질이고 미국 철강업회에서 분류한 숫자로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A270을 요런 계열이 그래서 크롬이 이제 18% 함유하고 니켈이 이제 8% 함유한 이제 금속이 되겠습니다. A280은 같은 스테인리스 계열인데 이제 크롬이 18%, 니켈이 12%, 그다음에 몰리브덴 이게 2%, A280은 그런 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첨가함으로써 내식성이 급격히 향상됐다고 보시면서 그다음에 70, 80 뭐냐? 볼트의 최소 인정 강도를 의미한다. 인정 강도 70. 최소 인정 강도가 700mm 제곱 퍼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 계열의 이제 뒤에 숫자는 이제 최소 인장 강도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의 풀림 방지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와셔의 용도, 와셔의 종류가 이렇게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풀림 방지에 와셔가 있는데 와셔만 빼가지고 그것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풀림 방지 위한 5가지 주요 방법의 원리와 특징을 순서대로 설명하여 체결 안정성을 높인다. 그래서 나사는 진동, 충격, 온도 변화에 의해 스스로 풀리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설비 사고를 이룰 수 있다. 맞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에 맞는 적절한 기술 선택이 필수적이다. AI는 5개 해달라고 하니까 와셔, 그 다음에 락너트, 더블너트, 그 다음에 나이론 너트, 여기 나이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사 고정제, 하드록 너트를 5개를 해줬고, AI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론 너트는 여기다 나이론 돼가지고 이제 꽉 압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코샤 가이드, 옛날에 나온 코샤 가이드에는 이제 락너트, 여기 락너트 있었고, 더블너트. 더블너트하고 락너트가 다르구나. 두 개의 너트를 이중으로 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고정력을 극대화한다. 자, 여기 코샤 가이드에는 첫 번째 에, 락너트가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의 일정한 하중을 줘서 자립 조건을 주도록 한 것이므로 2개의 너트를 사용하여 서로 졸라매어 너트 사이를 서로 미는 상태로 하면 외부 진동에도 항상 하중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나사로부터 하중을 바깥쪽 너트가 받으므로 바깥쪽 너트를 더 두껍게 하고 너트 사이 상호 미는 역할을 하는 안쪽 너트를 러크 너트를 한다. 어, 코시아 가이드에 있는 거로 저는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젠 너트. 자동젠 너트는 갈라진 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져 볼트를 압축하여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한다. 해서 락 너트하고 자동젠 너트. 그 다음에 이제 세트 스크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후 작은 나사. 세트 스크류를 사용하여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한다. 여기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박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와샤. 아, 볼트와 너트를 체결할 때 스프링 와셔, 고무 와셔, 허브치 와셔, 톱니 부치 와셔 등 특수 와셔를 사용하여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한다. 그다음 한 가지가 뭐가 있죠? 핀, 나이론 너트. 나이론 너트는 아까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와셔를 쓰는 이유, 볼트 체계에서 와셔를 쓰는 이유는 접촉 면적 증대를 통한 하중 분산, 진동에 의한 풀림 방지,
피체결물의 표면 보호 및 마찰 제어, 볼트를 직접 조이면 볼트 머리가 회전함으로 부품의 도장이나 표면을 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볼트 책에서 와셔를 쓰는 이유인데 볼트 너트 풀림 방지 뭐 5가지 쓰시는 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셔를 또 와셔에 쓰는 목적과 와셔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정리할 때 와셔를 깔끔하게 같이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핀, 핀이죠. 핀은 이제 그 철사 같은 걸 이제 감아주는 거죠. 테이퍼 핀 등 해가지고 너트가 풀리지 않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일론 너트입니다. 나일론 너트, 나일론 너트. 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5가지 정도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랑 너트, 자동잼 너트, 세트 스크류, 와셔, 핀, 나일론 너트. 여기 지금 아까 그, 그 더블 너트 있잖아요. 요거하고, 어, 이 지금 락 너트는 다른 겁니다. 헷갈리지만 여기는 이게 없어요. 이거는 여기 와셔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와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그래서 코샤 가이드에 있는 거를 좀 잘 좀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락너트, 자동젠 너트, 세트 스크류 와샤. 와샤는 목적, 종류, 그다음에 핀, 나일론 너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요는 뭐 진짜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필요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한도, 필요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사 작업 때 붐대 볼트 파단에 따른 필요 한도 SN 곡선을 그리고 도식하고 설명하시오. 도식은 그리란 얘기죠. 필요 한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7가지만 설명하고 필요 한도의 항상 방안에 대해 3가지만 설명하시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죠, 저번에? 피로가 뭔지, 피로 파기가 뭔지, 그 다음에 피로 한도, 그 다음에 피로 한도 상승법, 그 다음에 저하법, 이렇게 한 세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로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미세균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균열이 점진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최종 급격한 파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 비철금속은 이제 응력이 이제 반복이 횟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거는 이제 파손됩니다. 파손되는데 철강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한 반복에도 파괴되는 한계 응력이 있습니다. 한계 응력, 인디어런스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열이 좀 이렇게 생겨도 확산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철강 재료는 이렇게 수평으로 되는 거고 비철금속은 끝내 파괴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먼저 이제 파괴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피로 파괴 뭐 기계나 구조물 중에서 피스톤이나 커넥팅 로드와 같이 인장과 압축을 대풀해서 받는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그 응력이 인장 압축보다 훨씬 작더라도 이것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사용시키면 파괴되는데 이 같은 현상을 재료가 필요로 일으켰다여 이 파괴 현상을 피로 파괴라 한다. 뭐 수없이 했던 실제 이렇게 고소 작업 때 분대가 이제 이렇게 파괴가 돼요. 뭐 성수대교, 뭐 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괴됩니다. 이게 피로 파괴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하시오. 재료의 피로 파괴를 도시화라는 건 이걸 그리면 되고 그다음에 금속 재료의 SN 곡선은 여기가 응력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반복수입니다. 그래서 SN 곡선은 여기 이제 점 2개가 펠라 커브라고도 하고 금속 재료의 SN 곡선은 응력 진폭이 작아질수록
파괴까지의 반복 횟수는 증가한다. 그리고 응력 집폭이 어느 값 이하가 되면 무한히 반복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다. 이 곡선이 수평이 되는 한계의 응력을 재료에 필요한다 또는 내부한다는 데서 이게 철강은 필요한도가 있다. 필요 한계가 있다. 응력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내부 기혈이 더 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시간 강도, 여기 이제 그래프 내려온 시간 강도는 뭐다? 정해진 반복 횟수까지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 특정 방법 횟수까지 버티는 응력, 유한 수명 기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복 횟수가 뭐 10에 5승에서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얼마인지. 그렇죠?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강도란 정해진 반복 횟수까지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는 뭐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어쩌 상승시키는 인자. 그러면 치수 효과, 보식 효과, 아비브 효과, 표면 효과, 노치 효과. 요거는 다섯 가지를 먼저 외울 수 있잖아요. 상승시키는 인자는 고주파 처리, 침탄 지랄 처리, 롤러아변, 쇼트 페이닝, 샌드 버스팅, 표층부의 압축 잔량에 생기는 각종 처리입니다. 쇼트 페이닝 이렇게죠. 강구를 이렇게 쏴내서 강구를 고속으로 금속 표면에 충돌시켜 표면에 압축 잔량 능력이 생기는 냉각 가공 표면 처리다. 요거를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주면 좋죠. 그래서 저하시키는 인자, 부재의 치수가 커지면 필요한도가 낮아진다. 맞는 얘기죠. 부식 효과, 부재의 부식에 의해 필요한도가 낮아진다. 압입 효과, 강압, 끼워 맞춤 등에 의해 필요한도가 낮아진다. 표면 효과, 부재의 표면 다듬질이 거칠면 필요한도가 낮아진다. 노치 효과, 단면 치수나 형상이 갑자기 변하는 곳에 응력 집중이 되고 필요한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래서 노치는 재료 표면에 존재하는 홈, 구멍, 급격한 단면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노치를 한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프로 보면 이제 그 피로 수명, 피로 한도를 이제 향상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설계 대책은 피로 파손은 이제 대부분 응력 집중이나 표면 결함에 시작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상 설계 최적화, 표면 처리 기술 적용, 고성능 재료 선택 및 체계적인 조립 환경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형상 및 표면 최적화. 그래서 이런데 응력 집중이 생기는 걸 좀 완화하게 하는 거고 필렛 반경을 키우고 완만한 변화를 통해 응력 흐름을 매끄럽게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쇼트 피닝 공 같은 걸로 이제 표면 잔류 응력을 향상시킨다. 압축 잔류를 향상시킨다. 사핑이나 표면 경화법으로 압축 잔류 응력을 부여하여 균열 성력을 물리적으로 억제한다 해서 표면 잔류 응력 제어 및 강화. 세 번째는 표면 거칠기, 정밀 가공 프로세싱 연석을 통해 균열의 시발점이 되는 미세 노출 흠집을 제거하고 재료 내부 결합 및 특성을 제한다. 결정린 미세와 불순물 최소화를 통해 균열 진전에 대한 저항성과 인성을 확보한다. 다섯 번째, 조립 및 외부 환경 관리. 최적의 볼트 기초 인장 응력을 유지하고 부식 방지를 위한 방지를 위한 윤활을 철저한다. 프레팅이 뭐냐면은 서로 압착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아주 작은 진폭이 상대 운동이 반복될 때 발생하는 표면 손상 현상이 프레팅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왔다가 계속 응력이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표면에 이제 손상되는 현상이 이제 프레팅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아까 필요 한도를 상승시키는 자는 고주파, 침탄, 롤러, 쇼트피닝, 샌드브레스팅, 표층부에 생기는 압축 잔여 능력인데 요거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응력 집중 완화하고 어, 압축 잔여 능력을 응력을 이제 생성시키고 그다음에 표면 거치를 개선하고 재료 내부의 결합 및 특성 제하고 조립 및 외부 환경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응력 변연용 선도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잘못했네. 이게 SN은 아닌 것 같아요. SN이 아니에요. 변형률이 이제 N은 아니고 입시론인데 이거는 지우시고 응력 변연선도.
탄소강의 응력 변선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영광의 응력 변선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인지항 시험에 대하여 설명한 후 영광의 응력 변선도를 작성하고 각 지점에 해당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응력 변선도에서 공칭 응력과 지응력의 정의 및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최근에 1교시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력 변선도 보시면은 뭐 이 그래프 어, 잘 그려야 됩니다.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여기 비례한도하고 탄성한계 상항복점, 하항복점 여기 이렇게 매끄럽지 사실 매끄럽진 않고 약간 우둘투둘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킹되고 파단한다. 이게 지능력이고 이제 이게 공치능력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비례한계에서 이제 후쿠의 법칙이 성립된다. 후쿠의 법칙은 탄성체에 가해진 힘과 그로 인한 변형량 사이의 선형력이란 말은 직선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기계 설계 및 재료 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 해서 요 비례 한도에서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 변형량. 그래서 D점 이유가 소정 변형하는 영역으로 D점에서 는 하중이 감소되고 E점으로 되고 하중을 증가시켜서 시간평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항복점 D점보다 10% 20% 크다. 상항복점은 하항적품 D점보다 E점보다 10% 20% 크다. 실제로 D점을 측정 재현성 좋지 않아 E점을 항복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례한계, 탄사한계, 상항복점, 상위 항복점, 상항복점에서 이제 수능 변형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이제 리더스 밴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잘 그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치 응력과 지능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치 응력은 뭐죠? 응력을 계산할 때 이 단면적을 처음 단면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지능력이고 공치 응력이고 지능력은 이제 실제 줄어든 단면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이제 응력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주고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지능력이고 공치 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쩔 때 공치 응력을 사용하고 어쩔 때 지능력을 사용하느냐? 공치 응력은 우리가 건물이나 기계를 설계할 때는 일반적인 재료나 연구 변형되지 않는 탄성 영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공치 응력은 탄성 영역에서는 단면적 변화가 매우 작으므로 초기 단면적을 사용하는 공치 응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탄성 영역 안에서만 쓰도록 설계,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 일반 기계 설계, 안전 강도 설계 등에서 공치 응력이 주로 사용하고 그럼 지능력은 어떨 때 사용하냐? 금속 성형이나 소성 가공에서 재료가 크게 늘어나거나 압축되면서 단면적이 계속 변한다. 주로 자동차, 문짝, 프레스 성형, 전선 늘리기, 아변 단조 등에서 초기 단면적으로 하면 실제 내부에 적용하는 응력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가공, 하중, 재료 파단, 예측, 소정 변형 해석에 사용된다.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이게 공치 응력 이렇게 어쩔 때 사용하는 걸 좀 정리해서 써주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치 응력과 지능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치 응력은 설계자, 주로 사용 용도는 일반 기계 설계 규격 검사, 사용인은 단면 변화가 적은 탄성 영역 내의 안전율을 고려한다. 그렇죠? 가공 전문가 여기는 주로 사용 용도 금속 아변 연구, 사용 후 단면적 변화가 큰 소성 변형 공정의 정밀 분석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치응력과 지능력. 우리가 기숙사 시험은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뭐 딱딱 거기 나온 거면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한 두 배수 정도는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제가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녹음을 잠 중지할게요. 5분만 쉴게요.